안녕하세요. 오늘 청취자님 자료들, 이거 정말 파고들 게 많습니다. 네, 그렇죠. 일본하고 한국에서 진짜 인기 많은 이세계물이라는 거잖아요. 주인공의 현실 떠나서, 다른 세계 가는 거예요. 네, 맞아요. 새 삶을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죠. 근데 이 자료들이 그냥, 유행이네, 이게 아니라, 어쩌면 이게 현대사회 문제랑 연결된다는 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특히 일본이랑 한국의 그 중년 남성들 문제요. 미혼율 증가나 사회적 고립감 같은 거요. 네네. 바로 그 지점을 오늘 좀 깊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이번 분석의 핵심은 이거죠. 왜 하필 지금 이 이세계물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고 있냐는 거예요. 그렇죠. 단순 유행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비추는 거울일 수 있다는 거죠. 그 사회적, 심리적 배경을 보는 게 목표입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이 이세계물이 어떻게 이렇게 커졌는지 그거부터 좀 짚어보죠. 네. 일본은 보니까 2010년대 웹소설 플랫폼 거기가 중심이었고요. 아, 웹소설이요? 네, 한국은 원래 있던 판타지 장르 위에서 좀 독자적으로 발전한 면이 있고요. 그렇군요. 특히 일본은 2015년쯤에요. 아예 그냥 하나의 장르로 딱 굳어졌어요. 나로게라고 부르기도 하고요. 나로우게요? 네, 그 웹소설 사이트 이름 따서요. 보통 전생하거나 게임 시스템 같은 게 특징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, 새로 시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는 신호 같아요. 아, 그런 배경에 사회변화 데이터가 딱 들어맞는군요. 청취자님 자료에도 나오는데 일본, 한국 다 중년층 미혼율이 엄청 늘고 있다면서요. 네, 그 수치가 상당히 주목할 만해요. 그렇죠. 일본은 벌써 일본은 2020년에 이미 50세 남성 미혼율이 28%로 넘었고요. 28%요? 50세요? 와. 네, 그리고 한국도 굉장히 빠르게 늘어서 2035년 예측치가 거의 29%. 와, 거의 3명 중 1명 가까이가 그렇게 되는 거네요. 그렇죠. 이런 미혼 인구 증가랑 맞물려서 사회적 고립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고요. 일본 히키고모리 아시죠? 네네, 알죠. 그게 작년 추산으로 거의 146만 명? 한국도 고립 은둔 청년이 한 54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요. 아, 생각보다 훨씬 많네요. 네, 그리고 고독사 문제도 특히 50대, 60대 남성 비중이 높다는 거. 이게 다 중년 남성들의 사회 연결망이 약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세계물 주인공 유형도 변했다는 게 참 흥미로워요. 예전엔 주로 어린 친구들이었는데 맞아요. 청소년 주인공이 많았죠. 요즘엔 무직전생 보면 34살 백수 히키코모리, 또 뭐였죠? 전생슬, 거긴 37살 평범한 회사원. 이렇게 약간 현실에서 좀 실패했거나 평범했던 30대 후반 남성들이 많아졌다는 거죠. 네, 이 변화가 그냥 독자 나이가 올라갔다?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. 어떤 의미일까요? 현실에서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경험을 가진 사람이 다른 세계 가서는 엄청 잘 나가잖아요. 그렇죠. 막 먼치킨 되고 그러죠. 이게 독자들한테는 내 지난 경험이 쓸모없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위안을 주고요. 동시에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런 희망을 품게 만드는 거죠. 오히려 과거 경험이 강점이 되기도 하고요. 네, 맞아요. 그 경험 덕분에 더 냉철하게 판단하거나 문제를 잘 해결하는 모습에 독자들이 엄청 공감하는 거예요. 아, 그렇다면 결국 이세계물이라는 게 현실이 힘드니까 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랑 네, 도피 심리죠. 그리고 현실에서 얻기 힘든 성취감, 이걸 대신 채우려는 그런 오상 심리. 이게 딱 결합된 거군요. 자료에서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. 정확합니다. 현실 보상 결핍, 대리 만족 컨텐츠 소비, 이 메커니즘이에요. 주인공이 막 엄청난 힘을 얻거나 네. 주변에 막 매력적인 이성들이 엄청 따르거나 하렘 구도 같은 거요.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 부족했던 걸 채워주는 강력한 판타지인 거죠. 게임처럼 막 레벨업하고 스킬 배우고 이런 것도. 그렇죠. 그것도 노력하면 바로바로 보상이 오니까 그런 즉각적인 보상을 원하는 심리도 딱 채워주고요. 듣고 보니 전생이나 전이 설정 자체가 그냥 과거 실패 싹 지우고 완전 새 출발하고 싶다. 이런 욕망인 거네요. 어떻게 보면. 나 자신이 구원받고 싶다는 그런 건가요? 네, 그런 깊은 욕구가 반영된 거죠. 그런데 이게 또 일본이랑 한국이랑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. 아, 어떻게 다른가요? 그 청취자님 보내주신 자료 비교 분석을 보면요. 일본은 아무래도 장기 불황 영향인지 현실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냥 이상적인 세계에서 살고 싶어하는 경향, 이게 좀 더 강해 보이고요. 아, 완전한 탈출. 네.
반면에 한국은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 그런지 과거로 돌아가서 실수를 마늘하거나 회귀물이죠. 아니면 주어진 시스템 안에서 막 능력 키워서 최고가 되려는 탑등박물 같은 거요. 이런 이야기가 인기가 많아요. 그러고 보니 한국 독자들이 답답한 현실을 막 시원하게 해결하는 사이다 전개 좋아한다는 분석도 있었어요. 네, 맞아요. 그게 특징이죠. 그럼 일본은 현실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하고 한국은 현실 안에서 혹은 그 연장선에서 성공하고 싶어한다.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.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. 실제로 한국 웹소설 보면 이 세계가 꼭 현실 문제 해결하는 무대처럼 그려지기도 하거든요. 오, 흥미롭네요. 다만 여기서 하나 짚을 점은 한국은 이 이세계물 소비자, 특히 청취자님이 주목하신 그 중년 남성층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솔직히 아직 좀 부족해요. 아, 그래요? 네, 그래서 이분들의 소비 패턴이나 규모가 생각보다 덜 알려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렇군요. 오늘 정말 청취자님 자료 덕분에 이세계물이라는 창으로 일본 한국 사회의 어떤 단면, 특히 중장년층의 소외감이나 그 안에 담긴 복잡한 마음들을 좀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. 네, 진짜 현실의 어떤 빈 곳을 판타지로 채우려는 거대한 문화 현상인 거죠. 맞아요. 이 세계물이 분명 현대인의 불안과 욕망을 잘 보여주는 거울이긴 한데요. 개인에게는 위안도 주고 재미도 주지만 네. 사회 전체로 보면 어쩌면 현실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서 좀 눈을 돌리게 만드는 면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. 네, 그 점도 중요하겠네요. 자, 오늘 이야기 슬슬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님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네. 우리가 왜 이렇게 다른 세계 이야기에 자꾸 끌리는 걸까요? 어쩌면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현실 세계를 바꾸거나 아니면 온전히 받아들이는 게 그만큼 어렵기 때문은 아닐까요?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. 만약 그렇다면 그 어려움의 진짜 모습은 뭘까요? 청취자님도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